2015년 가을은 유난히 바쁘고 숨가쁜 시기였다. 수원에 살던 문 가족과 강 가족은 몇 년째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지내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이웃이었다. 아이들이 비슷한 또래였고 주말마다 같은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서로의 형편과 생활 리듬을 잘 알고 있었다. 두 가족 모두 평범한 직장과 학교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고 아침마다 반복되는 출근 준비와 학원 일정, 서로 겹쳐지는 분주한 하루 속에서 지치는 기운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일상은 성실했지만 숨을 고를 여유가 부족했고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 잠시라도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가족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계획을 드디어 꺼내 들었다. 짧은 주말 동안이라도 자연으로 떠나보자는 생각이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큰 의미를 담지 않아도 되며 단지 가족끼리 편안하게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렇게 목적지가 지리산으로 정해졌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산이지만 직접 가볼 기회는 좀처럼 없었던 곳이었다. 인터넷과 공원관리소 안내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면서 두 가족은 2박 3일 동안의 단순한 캠핑 일정을 세웠다. 금요일 오전에 출발해 일요일 저녁에는 수원으로 돌아오는 계획이었다. 출발 전날 어른들은 각자의 직장에서 빠듯한 업무를 마무리했고 아이들은 학교 숙제와 준비물을 챙기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도시의 반복된 시간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가족끼리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기대감이 있었다. 캠핑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진심이 깃들어 있었다. 금요일 아침 두 가족은 각자의 차량에 필요한 식량과 간단한 용품을 실어 출발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도착하자마자 관리소에 들러 정식 등록 절차를 밟았고 예상 이동 경로와 귀환 시간을 제출했다. 한국의 산악 문화에서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고 두 가족 모두 책임감 있게 준비를 마쳤다. 관리소 직원은 날씨가 안정적이고 등산로도 정비되어 있다는 정보를 전해주었고 특별한 위험 요소가 없다는 점을 안내했다. 어른들은 이 말에 안심했고 아이들은 더 큰 기대를 품게 되었다. 그날의 출발은 평온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번 여행은 화려한 장비를 갖춘 본격적인 캠핑이 아니라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소박한 소망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특히 문 가족에게는 더욱 의미가 깊었다. 최근 들어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대화할 시간이 줄어들면서 마음속에 작은 거리감이 생기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 가족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서로 바쁜 일정 속에서 가족끼리 온전히 마주할 시간이 부족했고 이번 여행은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한 기회처럼 느껴졌다. 두 가족은 출발 전 주말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이번 여행이 작은 전환점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그 기대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고 지쳐있던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길 바랐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건물들이 점점 멀어지고 도로 표지판에 지리산이라는 지명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 설렘도 커져갔다.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해방감과 여유가 서서히 마음에 스며들었다. 주말이 끝나면 다시 학교와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지금만큼은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두 가족은 지리산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고 계획은 단순했으며 걱정할 이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누구도 이 여정이 평범한 여행 이상의 무게를 갖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저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가족끼리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단순한 주말일 뿐이라고 믿고 있었다. 두 가족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번 여행이 서로에게 필요한 쉼이 되어줄 것이라는 소박한 바람이었다. 일요일 밤이 되었을 때 수원에 남아있던 가족들은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평소 두 가족은 약속 시간을 비교적 정확히 지키는 편이었고 늦어질 경우 간단히 소식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전화도 문자도 어떤 연락도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신호가 약하거나 일정이 조금 길어졌을 것이라 생각하며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 캠핑이라는 특성상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일상과 단절된 시간을 즐기고 있을 거라 여겼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서서히 커져갔다. 예상 귀가 시간보다 훨씬 늦어진 시점에서도 두 가족의 집은 여전히 텅 빈 채였다. 아이들의 학용품과 평일 준비물들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 남겨둔 음식도 손대지 않은 채였으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간의 생활 패턴을 떠올릴수록 이 상황이 낯설고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처럼 느껴졌다. 가족들은 전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신 불가능 지역에 있다는 안내만 반복되었다. 불안감이 임계점에 다다르자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소에 문의가 이루어졌다. 관리소는 2대의 차량이 여전히 등록된 구역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이 소식은 오히려 혼란을 더했다. 차량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아직 산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였고, 그렇다면 연락이 닿지 않는 이유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관리소는 월요일 아침에 직접 확인하겠다고 안내했다. 가족들은 그 말을 믿으며 밤을 보내려고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공원 관리 직원이 등산로와 지정된 캠핑구역을 확인하기 위해 출발했다. 두 가족이 배정받았던 구역은 사전에 신고된 일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장소였다. 관리 직원은 현장을 확인한 뒤 즉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차량 2대는 나란히 머물러 있었고 등록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동한 흔적이 없었다. 캠핑용품과 개인 소지품들은 정돈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준비해둔 식량과 조리도구도 제자리에 있었다. 짐이 가벼워졌다는 인상도 없었고 긴급히 자리를 떠난 흔적도 없었다. 일상의 연장선에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던 두 가족의 성향을 고려하면 설명되지 않는 정적이 현장을 덮고 있었다. 관리 직원은 이름을 확인하며 주변을 점검했지만 인적은 없었다. 신고된 일정에 따라 일요일 저녁에는 반드시 철수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상황은 명백히 비정상이었다. 관리소는 즉시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고 실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관계기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수원에 있는 가족들은 관리소로부터 현장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 소식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현실적인 위기감으로 다가왔다. 연락이 끊기고 차량과 짐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귀가 예정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은 더 이상 지연이나 오해로 설명될 수 없었다. 관리소는 공식 절차에 따라 방문 기록, 신고 내용, 이동 계획을 다시 확인했다. 두 가족은 지나치게 위험한 계획을 세운 적도 없었고 신고한 일정 역시 일반적인 범위였다. 한국의 산악 문화에서 사전 신고는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였고 이를 성실히 따랐던 두 가족에게서 갑작스러운 무언가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특히 두 가족 모두 생활 기반이 안정적이었고 급작스러운 변화를 시사하는 징후도 없었다. 직장, 학교, 일상관계 모두 평온한 상태였으며 주말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었다.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사라졌다는 점은 상황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다. 월요일 오후, 관리소는 실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현장 보존 조치를 취했다. 이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주변을 무분별하게 건드리거나 물건을 이동시키지 않기 위해 현장은 접근 제한 구역으로 설정되었다. 이 소식은 수원과 지리산을 잇는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도시에 남은 가족들은 취약한 변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냈고 관리소는 월요일 첫 공식 기록에 현장 확인 완료, 인원 미확인, 차량 및 물품 잔존지라는 내용을 남겼다. 가족들은 현장으로 직접 이동하기 위해 서둘러 준비했다. 그들에게는 상황을 외부에서 추측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다. 현실적인 설명은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누군가를 피하거나 의도적으로 사라질 이유가 없었고 계획에 무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두 가족이 함께했다는 점 또한 갑작스럽고 동시다발적인 변수를 더욱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저 평범한 주말 여행이었고 아무도 이 여행이 방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관리소는 화요일 아침부터 수색 준비를 본격화하겠다고 알렸다.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는 암묵적인 판단을 담고 있었다. 일요일 밤부터 이어진 침묵은 하루 이틀의 지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무게로 바뀌어 있었다. 이 순간부터 주말 휴식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졌다. 두 가족의 마지막 흔적은 캠핑 구역에 남아 있었고 그 이후의 시간은 비어 있었다. 예고 없이 사라진 공백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확인되지 않은 진실과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뿐이었다. 화요일 아침이 되자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소는 신고 기록과 귀환 예정 시간을 근거로 공식적인 수색 요청을 진행했고 관련 기관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였다. 가장 먼저 연락을 받은 곳은 119 구조대였고 이어서 관할 경찰서와 국립공원공단 지역관리팀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에서는 산악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했고 이번 사건도 그 원칙에 따라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었다. 관리소는 두 가족의 등록 기록을 다시 검토하며 이동 경로와 예상 위치를 정리했고 관계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초기 수색구역을 설정했다. 119 구조대원들은 장비를 점검하며 투입 준비를 마쳤고 경찰은 실종 신고를 공식 접수하면서 기록을 남겼다. 국립공원 측은 등산로와 주변 위험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인원을 배치했다. 초반에는 비교적 짧은 일정 안에 가족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었다. 가족 모두 사전에 정해진 일정과 경로를 지켰고 날씨 또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초기 수색이 진행되면서 예상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캠핑 구역 주변에서는 인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신고된 경로를 따라 이동한 흔적 또한 파악되지 않았다. 이동 방향을 가늠할 단서가 없다는 사실은 수색 작업을 어렵게 만들었다. 수색 구역은 점차 넓어졌다. 국립공원 측은 등산로 주변뿐만 아니라 주변 능선과 계곡을 포함한 범위를 설정했고 119 구조대는 장비를 활용해 가장 접근 가능한 지점을 먼저 확인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 차량 이동 기록과 주변 CCTV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차량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실종 사건이라는 판단은 더욱 확고해졌다. 주변에서 어떠한 이동 흔적도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산을 떠났을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게 만들었다. 그 시점부터 관계기관 간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졌다. 119 구조대가 현장 중심 수색을 담당했고 국립공원 측은 지형 정보와 등산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경찰은 사건 기록과 가능 시나리오를 정리해 추가 조치를 준비했다. 초기 수색은 몇 시간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아무런 진전 없이 흘러갔다. 현장에서는 가족들이 소지품을 남기고 자리에서 사라졌다는 사실 외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물품은 정리된 상태였고 준비한 일정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구조였기에 돌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수색 규모는 하루 만에 확대되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했고 인근 지역의 의용구조대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119는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 구조대원을 호출했고 경찰은 필요할 경우 수사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날 오후부터 헬기 지원 요청이 이루어졌고 산악 지형 특성상 접근이 어려운 구역을 상공에서 확인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사건이 단순 실종을 넘어 장기 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치였다. 헬기가 투입된 이후에도 뚜렷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견이 현장에 도착해 캠핑 구역을 중심으로 탐지 작업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캠핑 장소를 벗어나 일정 지점을 지나자 더 이상 냄새를 추적할 수 없다는 보고가 반복되었다. 이는 가족들의 이동 방향을 특정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수색 작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상황의 난해함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신고된 일정, 남겨진 물품, 차량의 위치까지 모든 정보가 정상적인 여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여행을 떠난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날부터 언론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역 단위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종 소식이 전해졌고 몇몇 기자들이 관리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지리산 실종시라는 표현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현실적인 우려로 이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 단위의 여행은 신뢰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의미가 있었고 여러 명이 함께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수색은 밤에도 중단되지 않았다. 관계기관은 일정 인원을 순환 배치하며 작업을 지속했다. 캠핑구역은 보호 조치가 유지되었고 현장의 상태는 처음 확인되었을 때와 동일하게 기록되었다. 다음 날 아침 수색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등산로를 중심으로 한초기 구역에서 벗어나 인근 능선과 연결된 길목까지 포함되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 주변 지역에서 실종 신고나 목격 정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아무런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관계자들은 사건의 성격이 단순히 길을 잃은 수준이 아닐 수 있다는 암시를 느끼기 시작했다. 4명의 어른과 4명의 아이가 동시에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통상적인 실종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누구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고 수색 작업은 답을 찾지 못한 채 확장만 계속되고 있었다. 한국의 구조체계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이라는 단어는 현실적인 무게를 더해갔다. 가족들이 남긴 것은 기록된 일정뿐이었고 그 이후의 시간은 점점 더 큰 질문으로 남기고 있었다. 수색이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나자 상황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초기에는 금방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했지만 반복되는 무소득 보고는 관계기관과 가족 모두에게 현실적인 한계를 실감하게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리산 일대의 기온은 급격히 낮아졌고 기상청에서도 산악 지역의 위험성을 꾸준히 경고했다. 수색에 참여한 인원들은 일정이 길어질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소모되는 상황에 놓였고 장기 수색이 지속될 경우 구조 인력의 안전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기록된 정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남겨진 물품과 차량 외에는 새로운 단서가 더해지지 않았다. 이 상황은 수색 방향을 구체화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한 11월 초, 관계기관은 대책회의를 열어 수색 지속 여부를 논의했다. 장기 수색이 이어질 경우 위험 지역 접근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전문가들은 겨울철 산악 지역의 특성상 현장 접근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색 방식의 조정이 검토되었다. 현장 중심의 대규모 수색을 잠정 중단하고 이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다시 계획을 세우자는 제안이 논의의 중심에 섰다.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지만 현장에 제한된 단서와 악화되는 기상 조건은 선택지를 좁혀갔다. 며칠 후 공식 발표가 이루어졌다. 지리산 실종 사건의 현장 수색을 겨울철 동안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 발표는 조심스럽게 진행되었고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포기나 방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구조 인력의 안전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 강조되었다. 이 소식은 수원에 남아있던 가족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실종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계속 붙잡고 있던 희망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수색 중단은 그 불안에 현실적인 무게를 더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 결정이 최종적인 종결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며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을 찾은 가족들은 관리소의 안내를 통해 남겨진 물품이 정리되어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 캠핑 용품부터 개인 물건까지 모두 목록화되어 증거로 분류되었고 보관 장소에 이동된 상태였다. 물건들은 사용 흔적과 정돈 상태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것은 두 가족의 마지막 흔적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졌다는 의미였다. 가족들은 물품 목록을 확인하며 실종 이전의 일상을 떠올렸다. 무심코 준비했던 물건들이 이제는 가족의 행방을 설명할 수 없는 증표처럼 남아 있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절차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수색이 중단된 이후에도 가족들은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 매주 주말마다 지리산 관리소 인근을 찾는 가족들이 생겼고 관리소 직원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그들에게는 현장을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신락 같은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버팀목이 되었다. 누군가는 일정한 간격으로 편지를 남겼고 누군가는 기록 노트에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두었다. 공적인 절차는 멈추었지만 개인의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향한 책임감과 정서적 유대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이 사건은 그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색 중단 소식은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처음에는 지역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새로운 진전이 없자 자연스럽게 다른 소식들에 자리를 내어주었다. 대중의 관심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건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외부의 시선이 줄어든 만큼 가족들은 더욱 고립된 감정을 느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는 관리소와의 정기적인 연락뿐이었다. 관리소는 겨울 동안 정기 순찰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가족들은 이 단순한 약속에도 마음을 기댔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 깊숙이 들어섰다. 눈이 쌓이고 기온이 극도로 낮아지자 지리산 일대는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구역이 되었다. 관리소는 안전 문제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했고 가족들은 다시 수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마음이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일상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빈자리와 침묵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질문들이 쌓여갔다. 실종이라는 단어는 충격을 넘어 서서히 정체를 알 수 없는 현실로 변해가고 있었다. 몇 달이 흐른 뒤 사건은 공식적으로 비활동 상태로 전환되었다. 수색이나 조사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은 일시적으로 멈추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경우에만 조치를 취한다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결정은 행정적인 조치였지만 가족들에게는 또 한 번의 상실로 다가왔다. 기록 속에 이름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고 현실은 여전히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종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 조용해졌지만 기다림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관리소로 전화해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묻기도 했고 어떤 날은 지난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며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돌아올 수 없다는 확신도 없었고 돌아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남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처럼 느껴졌다. 지리산을 떠난 뒤에도 마음은 늘 그곳을 향해 있었고 멈춘 시간을 붙잡아야만 버틸 수 있는 날들이 이어졌다. 실종 이후 처음 맞이한 겨울은 길고 무거웠지만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었다. 실종이 발생한 지 4해가 지나 2019년이 되었을 때 이 사건은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뉴스와 사건들이 그 빈자리를 채웠고 지리산 실종은 서서히 기록 속 사건으로 남아갔다.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미완의 시간으로 남아 있었다. 수원에 남아있던 이들은 해마다 같은 시기가 되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붙잡았고 관리소에도 주기적으로 문의를 이어갔다. 특별한 소식이 없다는 대답을 반복해서 들었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연결이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사라졌다는 현실은 익숙해질 수 없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공백만 커져갔다. 2019년 봄, 지리산 북쪽 일부 구역에서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대규모 화재는 아니었지만 관리 대상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소는 현장 확인을 위해 인력을 투입했다. 산불이 진압된 후에는 통상적으로 주변 점검과 피해 기록 절차가 뒤따랐고 현장을 넓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관리소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공 점검을 위한 헬기 운항이 결정되었다. 산불 이후 현장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안전관리 체계의 일부였고 특별한 의미를 담은 조치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점검 과정에서 예상 밖의 보고가 접수되었다.
헬기 승무원이 점검 중 금속성 물체가 햇빛을 받아 반사된 듯한 모습을 관측했다는 내용이었다. 정확한 형태는 식별되지 않았지만 주변 기록과 지형 데이터를 대조한 결과 그 지점은 기존 지도나 관리 문서에 표시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관리소는 추가 점검을 결정했다. 다음 날 육로 접근이 가능한 인원을 선발해 해당 위치로 이동시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초기에는 단순한 잔해나 버려진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고 실종 사건과 연결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현장 점검팀이 보고를 보내온 것은 그날 오후였다. 금속성 반사로 보였던 물체는 오래된 생활용품 일부였고 그 근처에는 오랜 시간 사람이 머물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간이 구조물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관리소는 이 정보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며 구조물의 성격과 사용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공식 허가 없이 장기간 사용된 시설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했다. 구조물의 위치가 지도에 없다는 점은 관리 기록상 이례적인 사항이었고 국립공원공단은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오래된 지도나 보존 자료에서도 해당 위치는 별다른 표기가 없었다. 관리소 내부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과거 임시 숙소나 작업용 시설이 남아있었을 가능성부터 등산객이나 외부인이 일시적으로 머물렀을 가능성까지 다양한 추측이 오갔다. 하지만 구조물이 사용된 흔적이 뚜렷하다는 점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관리소는 현장 접근을 확대하고 국립공원 측 전문 인력을 추가 투입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는 물품과 구조물이 비교적 최근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확한 사용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폐시설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며칠 후 조사팀은 현장 사진과 기록을 정리해 관리소에 전달했다. 사진 속에는 허가되지 않은 거주 흔적이 있었고 물품의 상태를 근거로 단순한 일시 체류 이상의 기간이 있었을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관리소는 이를 바탕으로 상급기관에 정식 보고를 올렸다. 보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종 사건이 언급되었고 당시 기록을 보관하고 있던 직원들 사이에서 4해 전 가족 실종을 떠올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누구도 이 둘을 단정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었지만 관리 체계상 기록이 남아있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였다. 이 시점에서 관리소는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구조물의 발견이 실종 사건과 직접 연결된다는 근거는 없었지만 장기간 사람이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요소였다. 신중한 논의 끝에 관리소는 새로운 조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다. 연락을 받은 가족들은 처음에는 상황을 곧바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갑작스러운 소식은 예기치 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가족들은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관리소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며칠 뒤 열린 면담에서 관리소는 구조물의 존재와 발견 경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 전달되었다. 가족들은 명확한 결론을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변하지 않던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새로운 정보라는 점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다. 기다림이 이어졌던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생기지 않았던 변화였기 때문이다. 4해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질문에 작은 틈이 생긴 순간이었다. 관리소는 이후 정식 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구조물의 사용 시기와 거주 가능성을 확인하고 주변에서 추가적인 흔적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조사였다. 실종 사건이라는 단어가 다시 기록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4해 동안 정지되어 있던 사건은 조용히 새로운 국면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19년 6월 초, 국립공원공단은 전문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구조물 주변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현장 접근은 지형상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기존 자료와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다. 관리소는 드론을 이용한 상공 촬영과 함께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했으며
기록 검토 과정에서 구조물의 규모가 단순한 임시 시설 이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판단은 구조물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사용된 흔적이 있다는 초기 보고와도 맞물렸다. 관리소 내부에서는 장기 체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조사팀은 헬기를 이용해 구조물 인근을 다시 확인했다. 상공에서 식별된 지점은 기존 지도 어디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접근 경로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팀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착륙 가능한 지점을 탐색했다. 헬기는 구조물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지점에 내릴 수 있었고 조사팀은 도보 이동을 통해 현장 접근을 시도했다. 초기 판단은 단순한 잔해나 버려진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지만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구조물이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래된 흔적과 함께 비교적 최근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전달되었다. 현장 점검 중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한 것은 그날 오후였다. 조사팀은 구조물 근처에서 사람의 흔적을 발견했고 이를 즉시 관리소에 보고했다. 초기에는 등산객이나 외부인이 일시 체류했을 가능성이 논의되었지만 현장에서는 단순 방문자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확인되었다. 식료품 용기나 손수 정리된 생활용품들이 남아있었고 일정 기간 거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보고를 받은 관리소는 즉시 상급기관과 협의해 현장을 보호 조치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현장의 성격상 혼자 접근하기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전문 구조 인력도 함께 투입되었다. 그 다음 날 조사팀은 구조물을 공식적으로 개방했다. 내부 확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구조물 안에는 한 명의 여성이 있었고 몇 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삶을 이어온 듯한 모습이었다는 보고가 전달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김하은이라고 밝혔다. 이 이름은 실종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고 조사팀은 즉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그녀 옆에는 3명의 아이가 있었다. 아이들도 실종자 명단에 있는 이름과 일치했다. 이 소식은 관리소를 통해 곧바로 상급기관으로 전달되었고 구조작전으로 전환되었다. 현장의 긴장감은 급격히 높아졌다. 관리소는 헬기를 긴급 투입해 이들을 안전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세웠고 의료진도 함께 배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은 생존자들의 상태 확인이었다. 4사람 모두 장기간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생활한 정황이 뚜렷했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의식은 명확했고 질문에도 반응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의료진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처치를 진행한 후 즉시 후송을 결정했다. 이 사실은 극히 제한된 인원에게만 공유되었고 현장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관계자들은 구조 과정이 끝날 때까지 외부 정보 유출을 차단했다. 헬기가 구조 지점에서 이륙했을 때 관리소는 사건을 비상 상황으로 분류했다. 실종자 중 일부가 생존한 사실은 4해 동안 아무런 단서가 없던 사건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다. 구조된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다. 신원 확인 절차는 빠르게 이루어졌고 4명 모두 실종자 명단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사건은 급격히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언론은 상황 파악을 위해 관리소로 문의를 쏟아냈지만 기관은 구조 과정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병원에서의 초기 진술 과정에서 김하은은 4해 전 발생한 비와 산사태로 인해 이동 경로가 끊겼고 그동안 구조물에서 생활해왔다는 말을 남겼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가족들은 최초 실종 시점 이후 통신과 이동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였고 다른 성인의 부재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존을 이어갔다고 했다. 4해 동안 외부와의 접촉 시도는 이어졌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에 대한 기대는 점점 희미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진술은 이후 조사 과정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이 소식은 곧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연락을 받은 유가족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관리소는 신원 확인 결과를 전달했고 병원 면회 절차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4해 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질문 앞에 처음으로 명확한 변화가 생긴 순간이었다. 실종 사건은 더 이상 미궁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새로운 사실과 생존자들의 존재는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생존 사실이 확인된 뒤 조사는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의료진은 회복을 최우선으로 했지만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진술도 병행되었다. 김하은은 질문에 답하기 전에 여러 번 멈칫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의 흐름을 또렷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4해 전 지리산에서 있었던 폭우와 산사태로 이동 경로가 끊겼고 남편과 동행자 2명은 도움을 구하러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남겨진 사람들은 방향을 잃은 채 이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구조물에 정착해 생존을 이어갔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조사팀은 이 진술을 사건 기록과 대조하며 추가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경찰과 국립공원공단은 당시 기상 기록과 지형 변화를 다시 검토했다. 기록상 그 시기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보고되어 있었고 지형 데이터에서도 산사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실종 직후 남편과 동행자가 이동했던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구조자들의 상태가 안정되자마자 현장 조사팀이 다시 편성되었다. 4해 동안 공식 수색이 중단되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은 이번 조사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다. 기존 기록과 새로운 진술이 맞물리면서 수색 범위는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다. 며칠 뒤 조사팀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유류품 일부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올렸다. 사고 당시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비와 파손된 물품이 확인되었고 추가 확인을 위해 정밀 분석 절차가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는 실종자 2명의 소지품과 일치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후 수색 과정에서 남편과 동행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관리소로 전달되었다. 이 소식은 곧 가족들에게도 전해졌고 확인 절차가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신원 확인 결과는 김하은의 진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사고의 최종 경위가 공식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가 정리되자 관련 기관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정식 마무리 단계로 넘겼다. 실종 사건이 단순 미제 사건이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구조 실패의 복합적인 결과였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는 관련 시스템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 국립공원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등산객 등록 절차 강화, 비상통신망 확충,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 재정비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안전교육과 안내 기준 역시 재정립되었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대한 사전 경고 시스템도 도입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구조 기록을 넘어 정책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한편 생존자와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일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병원 측은 심리상담과 재활치료를 병행했고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계획도 마련되었다. 아이들은 장기간의 단절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적응 과정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관련 기관과 복지팀은 교육 지원과 장기 상담을 포함한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김하은 또한 심리적 회복을 위해 상담을 이어갔고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조용한 시간을 선택했다. 언론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지만 가족들은 과도한 주목을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론은 사건을 기적과 비극이 공존한 이야기로 받아들였다. 4해 동안 생존했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구조 실패와 안전체계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사건을 분석하는 프로그램과 기사들이 연이어 등장했고 전문가들은 산악안전의 중요성과 구조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짚어냈다. 그러나 생존자 가족들은 관심보다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아이들의 적응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차 정리되어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사고 발생 지역 입구에 작은 표식을 설치했고 실종자 8명의 이름과 함께 추모 문구가 새겨졌다. 표식은 과도한 장식을 배제하고 조용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관리소 직원들은 이 표식이 사건을 기억하는 상징일 뿐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조용히 현장을 찾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적인 감정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4해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비로소 결론을 맞이한 순간이었다. 김하은과 아이들은 점차 일상의 틀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병원 퇴원 이후에는 보호시설과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적 관계 회복과 교육을 이어갔다. 관련 기관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인 체계를 구축했다. 생존자들은 외부 노출을 경계하며 차분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다. 사건은 끝이 났지만 그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4해 동안 이어진 침묵과 실종의 기록은 생존과 회복이라는 다른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었다. 2020년 가을, 지리산 입구에 작은 추모식이 준비되었다. 국립공원공단과 지역 관계자, 그리고 가족들이 조용히 모였다. 이번 추모식은 화려한 행사를 지향하지 않았고 사건을 기억하고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오랫동안 언급되지 않던 이름들을 다시 마음속에 떠올리며 자리에 서 있었다. 4해 동안 실종으로 불렸던 시간이 이제는 기록으로 정리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남겨진 감정들이 조심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현장에는 사고 당시의 이름들이 적힌 작은 금속 표식이 설치되었다. 표식에는 실종자 8명의 이름과 함께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의 삶이 갑작스럽게 멈춘 순간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추모식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체계가 재정비되고 구조 시스템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하지만 단순한 제도 개선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4해 동안 멈춰 있었던 질문에 답이 주어졌고 기다림 속에서 놓치고 싶지 않았던 생존의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추모식은 마무리의 자리이자 새로운 출발의 순간이었다. 유가족들은 각각의 감정을 안고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환희와 슬픔, 안도와 허무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지만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모두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누구도 사건을 쉽게 정의하지 않았고 각자의 기억 속에서 정리할 시간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었다. 추모식이 끝난 뒤 김하은과 아이들은 자리를 천천히 떠났다. 이들은 여전히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었지만 이번 참석은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었다. 긴 시간 끝에 사건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4해 동안 이어진 생존의 시간은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라 삶을 놓지 않기 위한 의지의 연속이었다. 아이들은 상담과 교육을 병행하며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김하은 역시 도움을 받으며 사회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 그 과정은 빠르지 않았지만 서두를 이유도 없었다. 이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초기에 집중되었던 보도는 점차 사건의 기록과 분석으로 남았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닌 생존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구조체계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교육 현장과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다루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사고는 한 지역의 사건으로 머물지 않았고 전국적인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사라짐이 곧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살아남는 것이 단순히 운이 아니라 선택과 의지의 결과라는 깨달음이었다. 김하은과 아이들은 계획된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보호시설과 지역센터 등을 오가며 생활을 이어갔다. 학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배려 속에서 새로운 관계도 형성되었다. 일상이라는 단어가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4해의 시간이 조금씩 다른 결로 정리되고 있었다. 김하은은 종종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4해 동안 공유된 침묵과 두려움은 이제 서로를 지탱하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지금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표식은 지리산 입구에 그대로 남았다.
관리소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그 자리를 살폈고 때때로 누군가 꽃을 두고 간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표식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아픔의 기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였다. 사건은 더 이상 불완전한 질문이 아니었으며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정리되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몇 년 뒤 아이들은 성장했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오랜 단절 속에서 얻은 경험은 그들을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김하은 또한 일상의 속도를 조절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했다. 사건이 남긴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삶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이어졌던 4해의 시간은 결국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힘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다. 생존은 기적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점이다. 삶은 때때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누군가가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값진 의미가 된다. 지리산에서 사라졌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삶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 사실은 조용히 사람들에게 남았다. 누군가의 하루가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속에서 계속 걸어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삶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낯설고 아픈 여정을 따라가며 마음을 나누어 주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삶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멈추는 듯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를 기다리고 기억하는 마음이 또 다른 생명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삶은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흘러가지만 희망을 놓지 않는 마음이 결국 방향을 만들어준다는 메시지를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생각할 시간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이야기와 진심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이 닿는다면 아래에 느낀 점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순간 한 행동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따뜻한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언제나 평안과 용기가 여러분의 곁에 함께하길 바랍니다.